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이 마감됐습니다. 코스피는 연중 1,700선을 고지 앞두고 있고요. 왕년에 잘 나갔던 네카오 그리고 셀트리온도 다시 한번 반긋 웃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에서의 제약바이오 그리고 AI 관련주 그리고 네이버의 시세도 한몫했는데요. 과연 내 종목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일까라는 기대감도 더해집니다. 종목 고민 많으신 분들이라면 밤잠 못 이루셨다면 종목 상담 119와 함께해 주세요. 네이버 TV, 이데일리 TV를 유튜브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연자 홍프로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도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이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풍 정밀 종목인데요. 6월 13일 방송에서 제시된 1회로 1차 목표가 15,000원을 달성했고요. 고가 기준 수익률은 22%를 껑충 뛰어넘었습니다. 와, 더 이어서 2차, 3차 목표가까지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잠시 뒤 리뷰 들어보시죠.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타난 원준이란 종목 되겠는데요. 7월 18일 2회로 지난주 보시면 강렬한 시세에 바로 올라갔습니다. 1차 목표가 26,500원 달성, 고가 기준 수익률 28% 이상 껑충 뛰어넘은 종목인데요. 자, 과연 그렇다면 이제가 제대로 되는 시세를 보여주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도 하나씩 풀어보시죠. 전문가님, 종목들 보면 공략주 진짜 잘 가는데요. 왜 제 종목은 계속 마이너스인 건가요? 고민되신다면 8월장은 조금 더 특별하고 새롭게 전략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저희 도와드릴 거예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튜브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한데요.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고요. 생방송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 종목 상담 봐드릴게요. 홍프로님의 선물도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선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익 보고 상승포착 레이더입니다. 생방송 중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수익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상승포착 레이더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4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제공해드립니다. 눌러주셔서 상승포착 레이더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노란 톡방 바로 들어가고 싶은걸요?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들고 계시다면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요. 좌측에 보이는 QR코드 바로 스캔하시면 됩니다. 0509 누르시고 바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상승포착 레이더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큰손들의 움직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큰손들의 매집할 수 있는 그런 히든 종목들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마찬가지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장 마무리 첫 번째 첫 하루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떻게 내일 시장 전략 잡아야 될지, 종목 고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이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매도의 신 홍프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은 또 8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8월에 보니까 또 오랜만에 기분 좋습니다. 오늘 장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장의 한마디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이 말이 지금 사실 오랜만에 나오는데 시장이 바뀌고 있다. 이 어떤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네. 2차 전지에 너무 강풍이 불다 보니까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거의 150만 원 이상이 갔다가 그 이후에 오늘 증상도 나타났는데 이제 테마가 좀 순환매가 되고 하면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도 제가 뭐 중형주 쪽이 움직여야 시장이 살아난다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시장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오후장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에코프로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좀 약간 몰려 있었는데 이제 좀 투자하시기는 뭐 기존의 보유자라면 모르겠지만 고점에서 이제 매수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힘든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급이 약간 분산 효과가 있고 또 거기에 오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좀 강세를 띄우면서 전체적으로 좀 고른 흐름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정상적인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시장은 좀 바뀌어간다. 이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보고 좀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 출발 후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시총 상위주에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안 오른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금일 외국인 선물 매수가 1조 7천억이 넘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을 좀 이끌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오전에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상당히 들어오다가 나중에 이제 오후장을 보시게 되면 1시에 마이너스까지 들어갔었습니다. 2차 전지주 에코프로 등락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뭐 보유자분들은 고점을 뭐 안 가면 좀 힘들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뭐 오늘 보면 전도체 관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붙으면서 뭐 AI, 제약 등 다 반등이 나온 상황이라서 일단은 마지막에 등락을 하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1.31% 상승한 2,667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 상승한 939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예,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니케이는 상승했고 항생상해는 사실 약보합 약세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경기나 그런 선행 지표를 볼 때 저희가 이제 50이라는 기준을 그 PMI나 그쪽을 보고 하는데 찰신 지수가 지금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번에 49.2가 나오면서 경기 위축 국면으로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이제 7월 경기 위축이 지금 전환됐다는 표시가 나오는 부분이 이게 올해 1월 달이 49.2였습니다. 그러니까 52 위라고 생각하면 팽창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좀 계속 체크해야 될 게 계속 회복한다고는 하는데 내수 경기 중국이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일본이 뭐 선진국 지수긴 하지만 중국도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반적인 지표를 볼 때 미국이 일단 펀더멘털 상으로는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역설인데 지표란 지표는 다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다우지수 체크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금일 9.2원 상승한 1284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좀 갑자기 좀 많이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환율 마감하고 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시 1,300원대까지 올라가는지 전체적으로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300원대까지 원달러는 좀 올라가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의 지수 50점으로 좀 올라가는지 이 부분 뭐 내수 경기 좋아질 거다라고는 하지만 숫자화로 좀 가시화돼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한마디 이렇게 좀 정리해 봤고요. 종목 고민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를 들고 계신 분들도 고민,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고민입니다. 자, 이런 시장일수록 저희 함께 하시면서 종목 대응 또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있으신 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장 얘기하기 전에 또 홍프로님의 수익고고 상승포착 레이더 얘기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2차전에 들고 있어도 안 들고 있어도 고민이거든요. 이럴 때 저는 수익고고 상승포착 레이더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종목이 저희가 2천 몇 개 중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쵸. 좀 저가에 나오거나 제가 이제 오늘은 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을 나오는 부분을 좀 추적 관찰하면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종가로 유가 반등 자리다 말씀드리고 오늘 일단 5%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관심주로 드렸던 SK 오션 플랜트가 일단은 상승 마감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자료도 계속 주기적으로 올려드리고 장중에 뭐 특이한 뉴스는 계속 체크해서 올려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특이점들 그리고 시황 자료들 궁금하시면 또 여러분들 종목까지 발굴도 해드리는 올인원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여러분들 신청해 주세요. 샵 3772번 홍프로 사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보이는 네모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셔도 됩니다. 050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홍프로님의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도 사실은 있잖아요. 뭔가 좀 다르다. 큰손들의 이런 매집하는 종목들은 다르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큰손들이 뭘 사고 뭘 파는 거야? 모르시는 분들은 참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큰손 매집주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프로님. 뭐 일단 시황 관련해서 오전장을 줄여서 이제 월화수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많으면 3건, 적으면 2건인데 지난주는 사실 밀리진 않았는데 좀 많이 왔다 갔다 한 종목이 많았고요. 이번 주는 전일날 말씀드린 건 텔레칩스를 저가에서 말씀드려서 뭐 오늘 종가는 결국에 올려놓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접근하기가 단기로 뭐 5에서 15%대까지 최종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신청하시게 되면 월화 수에 제가 시황과 종목을 선별해서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황도 알고 싶고 종목도 발굴했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샵 3772번 바로 문자 주세요. 홍프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전 투자 복립주에 대한 또 얼마나 수익률 많이 올랐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셨을 것 같고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영풍 정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3% 고가 기준으로 수익을 났던 종목인데 오늘은 살짝쿵 좀 밀린 건지 숨고르기인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리뷰해 주신다면 보유자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고점을 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사실은 6월 달에 알려드리고 나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거의 뭐 그러니까요. 옆으로만 갔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흐름 나올 때 말씀드려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실적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고려아연하고 영풍에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지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아무래도 지금 계속 저희가 친환경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화학 플랜트 쪽이 되게 좀 중요시되고 있어서 올해 성장성도 증권사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좀 조정을 주고 갈 건지 그냥 갈 건지 모르지만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이 성장세로 나와 있는데 시총이 결코 낮은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향후 이제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밸브가 화학 플랜트에는 꼭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대 이상을 갖고요. 중요한 부분은 15,000원 후반권이 원래 이 종목이 작년 2022년 10월 달에 장대 양봉과 음봉이 겹치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멈췄고요.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2차 목표가인 16,500원 이상을 보고 있고요. 사실 그 이상을 보지만 뭐 일단은 제가 계산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목표가는 16,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14,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고 뭐 금리 인상은 이제 멈추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카카오보다는 제가 네이버가 낫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네이버가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뭐 실적 대비는 저평가는 아니지만 성장주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서 2차 목표가를 16,5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2차적으로는 16,500원 실적 성장 그리고 길게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 성장주로 좀 얘기해 주셨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원준이나 종목도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28.1%대 고가 기준으로 수익을 나타냈는데요. 사실은 지난주는 100원이 모자랐다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날아갔어요. 전문가님, 이렇게 되면 2차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얼마나 보세요? 사실은 2차 목표가를 찍은 겁니다. 3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그쵸. 2차 전지가 난리가 나서 올라갔는데 네. 사실 오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완전히 2차 전지의 중심주는 아니지만 나도 2차 전지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쵸. 지금 가장 큰 변수는 문제가 잠깐 생각해 보시면 LNF는 더 빠졌습니다. 맞아요. 올랐을 때보다. 그래서 어차피 에코프로 가지고 대장주가 움직이곤 있는데 오늘 기사도 좀 저희가 속된 말로 좀 껄쩍지근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대주주들 매각 고점에서 했다 뭐 그런 장 마감 후에 기사가 있었고 뭐 공매도는 잔고는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건데 고점에서는 그래서 항상 제가 좀 분할로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에서 이제 난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올라간다고 그냥 뭐 나도 사야지 그러고 계속 따라가는 경우가 생기면 이번처럼 이렇게 등락폭에 걸리게 되면 누가 알겠습니까? 조정을 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내일하고 모레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원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2차 목표가를 찍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진 않습니다. 오늘 5선이 이탈했고 11선 근처까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여기서 바로 급등해서 3만 원대 이상을 간다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위에 목표가는 31,000원을 설정해 드리고요. 2차를. 그리고 대신에 하단의 목표가는 하단은 지금 24,000원, 25,000원이 이탈하면 저는 좀 이 종목이 많이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로 단기로 올라온 부분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오버돼서 올라갔는데 최종 목표가는 31,000원 그리고 하단에 25,000원이 이탈하면 일단 전량 매도 다시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준에서 좀 자세하게 또 전략 잡아주신 만큼 2차적인 목표가 31,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투자 공략주에 대해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상승포착 레이더 좀 무료로 좀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어디 없나요?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죠. 샵 3772번으로 공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눌러주세요. QR코드 카메라 눌러주시고 QR코드 스캔해서 050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큰손 매집주도 있으니까요. 그 매집주는 큰손들의 움직임 어떻게 좀 흘러가는가 이 방향성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시황 정리까지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샵 3772번으로 홈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물 저희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 저희가요 종목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고민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사연부터 그럼 해결해 드릴게요. 1044번님의 문자 사연입니다. 대한항공 가지고 계시네요. 29,000원 매수했고요. 물타기 6개월에 25,900원으로 저 낮추느라 지금 40% 보유 중이고요. 27,000원 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항공주가 계속 또 소외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물타기까지 했던 이 종목 전문가님 27,000원 오기는 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에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 이제 뭐 그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사실 대한항공이 워낙에 뭐 물류 쪽으로 잘 해가지고 이제 뭐 좋게 움직였지만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이제 실적이나 합병 문제로 뭐 이슈가 됐는데 중요한 부분은 합병 부분이 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예전에도 그렇죠. 말씀드린 게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 항공 노선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항공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아시아가 있는데 분명히 두 회사를 합병하려면 뭔가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짜 노선 이 얘기를 예전에도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네. 말하면 아주 시장 큰 애들이 둘이 합치는데 나머지 애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다.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랬고 계속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사실 뭐 합병하고 안 하고 문제는 이제 나중이고 지금은 나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정배열로 좀 어느 정도 바뀌었고 계속 기관 외국인이 매도였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아주 뭐 크게 상승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 구간 같으면 저는 위로 올라가게 되면 27,000원대 이상은 일단은 한번 갈 거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치가 한번 1차로 상승한 다음에 누른 겁니다. 240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치로 보게 되면 27,000원대 일단 올라가면은 이 구간에서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살짝 위인 3만 원까지 목표인데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정배열 패턴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 지금 23,500원짜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멀리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추세가 내려가는 추세가 아니고 이제는 뭔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더 좋아지면 좋은데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27,000원대 넘어가면 최종 목표가는 3만 원으로 말씀드리고요. 23,500원이 이탈하면 좀 조정이 될 수 있어도 지금 입장에서 뭐 혹시라도 아시아나 합병되면 더 또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에 대한 주가 부양이나 그 부분은 다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실적이나 아니면 뭐 노선, 뭐 여행도 많이 간다고 계속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 하반기 기대해도 괜찮은 것 같네요. 시간이 약이다라는 게 대한항공에 대한 또 피드백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27,000원 넘어가면 최종 목표가 그때부터는 좀 실적 살아날 수 있으니까 하반기 노려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자 사연도 만나볼게요. 7079번님의 문자 사연입니다. 홍프로님 팬입니다. 항상 방송 도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들고 있어요. 123,800원에 비중 123만 원, 123만 원이겠죠. 30만 원이겠죠. 비중 5%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에코프로도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매수가를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팬이고요. 에코프로 워낙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지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시점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저번에 상담할 때 125만 원이 돌파되면 150만 원이라고 한 게 150만 아마 원? 있을 겁니다. 녹화에. 근데 네. 제가 예전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광풍이 불 때는 옛날에 삼성전자 제가 9만 원 넘어갈 때 10만 원대 속된 말을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서 미치지 않는 한은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 네.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부분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인위적인 상승입니다. 그래서 그날 광풍이 불면서 뭐 공매도가 나왔다느니 증가했더니 이건 나중 문제고 어찌됐든 그 수급에 의해서 한번 고가를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만약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아마 지금 123만 원이면 오늘 문제가
130만 원 구간이 되게 무거운 구간이 됐습니다. 만일 그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윗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시간이나 여러 가지 포함해서 지금 구간이 조정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거의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쉬지 않고 오른 겁니다. 어찌 보면 중간에 2달 빼놓고는 그 대주주 리스크 때문에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오른 건데 저는 사실 이렇게 되면 월봉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월봉이 이렇게 봉이 하나가 크면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올라가서 130만 원이 돌파하면 위로 140만 원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보시면 되고요. 위치상 어쩔 수 없는 게 여기서 제가 얘기해도 장중에 실질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트 위치상 수급이 깨져버리면 내려가는 거는 오늘도 보셔서 알겠지만 지수를 흔들 만큼 시총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5일선 이격각인 금액인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5일선보다 살짝 밑에인 115만 원이 이탈하면 조정이 20선까지 내려올 거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게 비중 5%만 되시니까 뭐 추가는 좀 신중하게 하시고요. 종가로 130만 원대가 넘어가면 일단 140하고 전고점을 보시고 대신에 115만 원이 이탈하면 그때는 좀 비중 추가를 좀 신중하게 하시면서 향후 흐름을 보셔야 되고 만일에 단기 트레이딩 같으면 그 자리는 솔직히 손절 자리니까 이 점 참고해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130만 원 좀 무거운 구간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고요. 115만 원 이탈 시엔 좀 조정에 대한 우려까지도 염두에 두셨으니까요.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저희가 또 응원하는 차원에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4번님, 7079번님,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당첨됐습니다. 라고 기분 좋게 보내주세요. 저희 한 달 이내로 커피 쿠폰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또 수익고고 상승포착 레이더 받아보시면서 8월장을 좀 기분 좋게 시세를 좀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문가님께서 살짝 여기서 레이더에서 나왔던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또 이런 종목들 좀 잘 갈 것 같다라고 하는 또 종목들은 있었을까요? 궁금합니다. 뭐 어제는 사실 대우웨이 나왔는데 대우웨이에? 저도 높게 나와서 사실 네.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한 8% 9%를 더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근데 네. 8% 9% 올라가 있는 종목은 손대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왜냐하면 테크닉적으로 좀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거기서 떨어지면 이제 뭐 쉽지 않죠. 사실 좋은 말도 못 듣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하단에 있는 종목은 제가 관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어차피 검색기도 보시고 그러고 리포트는 최근 거는 다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현대코퍼레이션은 2달 전에 드리고 지금 아마 26,000원인가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사실 방송에도 사실 관심주로 드렸지만 지금 워낙 오래돼서 제가 리뷰를 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나오는 종목은 결국에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터치했던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지금 상한가인데 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여러분께서 계속 좀 보시면서 체크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향후에 본 전망이 있는 종목들은 리포트 많이 올려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어디서 받아보나 하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신성 델타테크 상한가 같잖아요. 이런 종목 진짜 저도 받아보고 싶어요. 저도 알고 싶어 하신다면 여러분들 바로 상승포착 레이더 받아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샵 3772번으로 홈프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는 바로 노란 톡방 들어갈래요 하시는 분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스캔 되셨나요? 봉5, 봉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톡방도 빠르게 입장 가능합니다. 홍프로님의 또 수익고고 상승포착 레이더 말고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은 큰손들의 움직임들을 또 알 수 있고 전문가님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시황 정리도 이런 것도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세하게 뭐 기사들도 나오나요? 그런 부분들? 뭐 기사는 아니고 시장의 관점을 제 기준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전장에 코스피는 어떻고 코스닥은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또 향후에 뭐 어떻게 시장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목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건에서 3건 정도 개별적으로 문자를 발송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샵 3772번 홍프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쥐파고 TV님의 사연 볼게요. SK 스퀘어 들고 계시네요. 6만 원, 비중이 한 8% 정도 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분할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인데 매수가 근처 약손실이 목표입니다. 자세하고 꼭꼭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손절이 좀 목표다. 라고 하는데요. 이분 약손절 가능한 구간인가요? 사실 지금 쉴더스나 여러 가지 부분의 뉴스가 있는데 스퀘어가 어떻게 보면 지분회사, 지주사나 마찬가지입니다. SK에서. 근데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분할했을 때는 이 종목이 어느 쪽으로 갈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신규주는 자신 없으면 건드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수급의 요인이지 그 회사가 어떤 가치로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또 한동안 신규주 분위기 좋다가 안 좋으니까 또 최근에 상장 예비 심사 들어가 있는 게 청약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하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흐름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스퀘어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이제 주주가치 환원이나 여러 가지 악재를 좀 덮으려고 기사를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같으면 좀 수렴 구간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11번가나 여러 가지 IPO가 지금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카카오를 좀 따라가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가치 재고나 향후에 뭐 배당 성향을 늘린다,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5만 원이 넘어가면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지주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신중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뭐 정배열로 어느 정도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5만 원이 돌파하면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인 6만 원에서 5만 9,500원 정도가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멀게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무려 지금 2년 만에 지금 원위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IPO 쪽에 지금 뭐 CB 차입이나 그런 부분을 좀 상환한다는 쪽, 그러니까 부채를 상환한다는 쪽으로 좀 회사에서 포커스를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5만 원 돌파하면 좀 길게 보실 때 6만 원을 목표가로 보시고요. 하단 위치가 지금 하단에 120선과 240선이 정비열이 돼 있긴 한데 하단에 4만 1,000원대가 이탈하면 또 밑으로 또 좀 조정 주면서 그럴 건데 급격히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지주사 효과를 좀 보려면 지금 뭔가 좀 새로운 사업, 신사업 좀 그런 부분을 좀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좀 도입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뉴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뉴스도 계속 체크해 보시고요. 지주사는 또 신중 투자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해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했다면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 여러분들 공부에 또 노하우를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의 출연자는요, 급등 매매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급등 매매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는 초급등주 11패턴 매매 기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 오늘 밤 11시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문자 사연은 4084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콘텐츠리 중앙이고요. 매수가는 32,740원.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데요. 상담을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바로 본다면 비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괜찮지가 않다. 네, 제가 사실 제일 매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 1년 동안 거의 소개 안 한 종목이 콘텐츠리 중앙과 슬픈 얘기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ENM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거의 30% 이상 빠졌는데 영상 콘텐츠 쪽이 가장 지금 문제는 넷플릭스라는 거대 어떻게 보면 산을 놓고 나머지 회사들이 투자를 해봐야 우리나라 그 세계 4개 회사 다 합쳐도 그만큼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에 이제 또 콘텐츠리 중앙이 빠진 이유는 극장이 워낙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7월경에 여러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21.8% 줄어갖고 추정치보다 10% 이상 하락했고 계속 적자 폭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래서 저도 사실 관심 갖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보긴 했는데 지금 같으면 반등 구간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먼저 잠깐 보여드리면 이 종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도 적자고 매출이 줄어도 적자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정상화되면 사실 주가는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내년이 지금 일단 흑전이 나오고 있고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3분기부터 지금 흑자로 돌아선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나오는 부분을 11월 달에 일단 실적 나오는 부분 베이스를 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2만 원이 돌파하게 되면 2만 5천 원 선까지 일단은 보이긴 합니다. 단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가를 멀리서 보시게 되면 워낙에 지금 2년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를 다 거스르려면 수렴 시간이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뭐 드라마 대박쳐서 올라가면 좀 박수를 칠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나오더라도 예전처럼 오징어 게임 같은 파급력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일단 2만 원 돌파하면 2만 5천 원을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리고요. 하단에 14,700원대가 이탈하면 일단은 또 전저로 내려가는데 21선을 지지가로 보시고요. 절대로 비중 추가하지 마시고 흑자 전환이 됐을 때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흑자 전환 됐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요. 비중 추가는 보수적으로 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사연 9925번님의 문자 사연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이네요. 74,100원에 와 비중이 83%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배당 보고 들어가서 물리고 1년 반 동안 물타기를 해서 74,100원 83%가 돼서요. 너무 우울합니다. 너무 배당 보고 들어갔는데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물타기만. 전문가님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8만 원대 수상했다고 했던 종목이 지금 56,300원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기록들이 있는데 위치상은 지금은 좀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단 백화점이 내수주다 보니까 아마 그 영향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성장하기에는 최근에 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백화점이 거의 그 상위 브랜드 쪽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의도에 이제 좋은 것도 생겼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한동안 이제 면세나 그런 부분대에서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았고 그게 회복이 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텔신라랑 현대백화점을 보면 주가 자체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크게 나쁠 건 없는데 대신에 시간이 걸릴 거라 보이고요. 시청자님 말씀대로 배당 투자로 봤다면 좀 분할을 오랫동안 하셨어야 되는데 워낙 뭐 1년 6개월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요. 지금 수급을 먼저 보여드리면 어차피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같을 거나 아니면 조금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장세로 나오진 않는다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위치로 지금 보시면 기관 연기금이 그나마 워낙 지금 2달째 매수를 하고 있어서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위로 보시게 되면은 240선은 안착이 된 거는 맞는데 문제는 역배열입니다. 그래서 돌파했을 때 만약에 6만 원대 이상이 갔다 오면 다시 한번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차트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정배열로 바꾸는데 한두 달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위치에서는 6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리는데 중장기 투자로 보신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이 종목은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이거나 7만 원 이상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환매가 되면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회사가 나쁜 건 아닌데 성장세가 좀 멈춰서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하락했을 때 밑에 52,500원대는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움직임이 밑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돌리는 부분 단 역배열이기 때문에 시간 걸린다는 부분은 꼭 기억하셔서 상단으로 6만 원 돌파를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단 6만 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저희 선물 드릴게요. 4084-9925번님 저희가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샵 3772번으로 꼭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당첨자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사연도 보겠습니다. 투또리맘님의 비츠로테크 8,700원 10%요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바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뭐 우주항공도 있고 여러 가지 전력 생산인데 문제는 이제 원전하고 엮여서 같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오르다가 바로 내려왔는데 종목별로 보게 되면 고체 연료 관련주도 들어가 있고 비츠로테크는 회사는 상당히 좋습니다. 단 비츠로셀 같은 경우 이제 같은 동종의 회사인데 이제 셀은 1차 전지 회사로 좀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1차 때 반등이 나왔을 때 원전이 지금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을 받다가 오늘 시간에도 초전도체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나오면서 같이 오른 것 같은데 위치로 보시게 되면은 사실 회사 전망이나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좀 길게 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전고점 돌파를 못하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240선 오늘 지지가 나왔고 시간에가 아마 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8,000원이 돌파하게 되면은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위인 9,000원을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역배열에서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완전 역배열은 안 됐지만 이평이 꺾였기 때문에 8,000원 이상 갔을 때 일단 매수가 위로 가면 비중을 줄이시면서 최종 목표가는 9,000원을 말씀드리고 사실 회사는 되게 양호합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그런 부분을 잠깐 보시게 되면 저평가 수준에 들어가는 종목 연매출이 3,400억에 300억 되기 때문에 되게 훌륭합니다. 10% 이상 나오는데 지금 우주항공이나 그쪽 그리고 나로 이슈도 좀 조용해졌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배전이나 그런 쪽 그리고 원전 쪽에 기술도 있고 또 핵융합 관련 기술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슈 부각이 되면 분명히 부각되고 회사는 그렇게 불안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 돌파했을 때 최종 목표가 9,000원 말씀드리고요. 하락했을 때 밑으로 7,000원이 이탈하면 다시 한번 또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평 배열이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크게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도 9,000원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투또리맘님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저희 봐드렸고요. 오늘 밤에 진행되는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도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는 급등 매매 전문가님이고요. 초급등 매매 11 패턴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공부에 대한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는지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전 투자 공략주 좀 본격적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오늘 들고 오셨을까요? 예, 오늘은 후공정 패키징 업체인데 아마 이 종목을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종목은 SFA 반도체입니다. 예,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패키징인데 이제 반도체 조립하고 테스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 세계 유수의 반도체 회사에 지금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사업 전략에서 현재는 뭐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새로운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이 지금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둔화 부분이 분명히 나왔는데 지금 최근 뉴스에 따르면 실적 둔화는 3분기를 기점으로 일단 회복이 되고 내년에 성장세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DDR5 생산량이 지금 증가하는 쪽으로 돼 있고 회복되는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고요. 또 하나 이제 뭐 모듈이나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슈가. 단 종목이 워낙 한동안 쉬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좀 답답하게 나왔는데 오늘 종가는 조금 밀리긴 했어도 음봉인데 상승 음봉입니다. 그래서 금일 가격대 밑으로 보시게 되면 5,940원까지 일단 여러분께서 진입가로 보시고요. 내일 시가 기준으로 보시면서 좀 보시란 말씀 드리고 1차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10% 위인 6,600원짜리가 보게 되면 지금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6,600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하락했을 때 5,2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등락을 지금 거의 4개월 이상 하고 있고 주가가 전고점 위에 얹어놨기 때문에 뭔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면 잘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종목 SFA 반도체를 들고 오신 건데요. 4분기 DDR5 생산량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이 큰 골자인 것 같습니다. 전략을 들어보셨겠지만 또 목표가 6,600원, 손절 라인은 보이시죠? 5,250원으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내일 시장에도 전략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어떤 전략 좀 들고 갈까요, 내일은? 지금은 이제 실적이 좋으면 유리나 앵커한테도 얘기했지만 네. 분명히 돌아온다 다시. 네. 2차 전지가 저희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지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울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네. 이제 뭐 조선주도 올라왔고 최근에 안 움직이던 철강주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반도체는 고점 종목과 저점 종목을 나눠야 되고 또 거기서 실적이나 턴어라운드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서두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2주 전부터 얘기했지만 하락장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괴롭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정상화되는 과정이 일단 종목의 21선이라든지 아니면 상승의 전고점이 돌파했는지 그 부분을 다 봐야 되고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갑자기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붙으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초전도체는 사실 개발된 지는 엄청나게 오래됐고요. 상용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신선한 테마이기 때문에 되게 강한 거지 거기에 대한 기술을 저희가 논하기에는 옛날에 10여 년 전에 2차 전지랑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된다 그러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좋지만 좀 너무 무리한 투자보다는 시장을 보시면서 실적주를 체크하시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실적 발표 기업이 변동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좀 급등했을 때는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시장 보시면서 좀 조절해서 천천히 비중을 분할로 대응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실적주를 바로 투자하기보다는 변동성 있는 만큼 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전략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시장 좀 정리를 해봤고요. 또 여러분들의 상승 포착 레이더 검색 시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내일 시장 바로 대응하기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홈프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스캔, 그리고 0509 누르고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서 상승 포착 레이더 검색 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 전문가님 또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실래요?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시황하고 종목을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뭐 급등 나온 게 있긴 급등 나온 한데 거 이제 있었죠. 제가 이제 목표가를 다 정해드리고 하고 그리고 기본 목표가는 어제 유는 그냥 노란톡에 올려드렸습니다. 종가로 네. 아 좋아 보인다. 그랬는데 근데 오늘 5% 올랐습니다. 갔죠.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무조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가로 왔더라도 뭔가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니까 거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런 급등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홈프로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 사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홍프로님과 또 여기서 마지막 인사 나눠야 될 것 같네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프로님.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8월 시장이 또 첫 거래일이 마감됐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녁도 또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